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면마비 완치하는 방법, 특히 그 단계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마비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 10만 명 중에 약 30명 정도에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그래서 이제 평생에 있어서는 약 60명이나 70명 중에 한 명은 꼭 앓게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회복률은 약 60에서 70%, 자연 회복률도 꽤나 높은 질환이기는 합니다만, 늘 문제가 나머지 30% 후유증이 남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큰 장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의 문제, 그리고 정서적인 우울의 문제, 이런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계별로 급성기, 그리고 그게 지나는 아급성기, 그리고 만성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행해 하셔야 되는지 쭉 알아볼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진행을 하시게 되면 우리 완치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결과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우리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2020년도까지 안면마비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결합시켜서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한 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안면마비가 발생한 분들한테 불안이나 우울의 척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으신 당연히 여성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영향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발생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괴로울 뿐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의 저하, 사회적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얼굴에 생기는 이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외모에서 오는 그런 고통에 대한 척도도 많이 증가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면마비가 생긴 심한 정도, 안면마비가 후유증이 조금 남았는지 많이 남았는지 이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후유증이 남았다는 자체, 그리고 안면마비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우울과 불안의 척도를 증폭시킨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그리고 사회적 기능까지 떨어뜨리는 측면이 많은 안면마비이기 때문에 초기, 중기, 말기에 잘 나눠가지고 대처를 해야 이 완치 확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성기 치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기 치료, 초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빠른 치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면마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두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스테로이드를 빨리 사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침치료를 빨리 시행하면서 자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임상진료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근거들을 모아서 이런 치료는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치료는 조금 덜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등급을 매겨 놓은 것이 있는데요. 임상진료 지침이라고 하는데,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 임상진료 지침상으로 A등급을 받은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하고 침치료입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도 하루라도 빨리 빠른 복용을 시행할수록 후유증을 낮춰주는데 효과가 좋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침치료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수록 후유증을 낮춰주고 회복 속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3일 이내로 스테로이드 복용도 시행하시고 침치료도 바로 시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안면신경에 생기는 손상의 정도가 염증과 부종이 처음에는 조금 더 심해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침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약 5일에서 14일까지는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빨리 그리고 잦게 치료를 할수록 나중에 예후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증상이 악화한다고 우리 혼동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염려하셔서 치료를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치료를 초기부터 빨리 증상이 악화하더라도 계속 시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우리 완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로 안면마비는 과로나 스트레스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신경이 부종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초기에는 좀 푹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신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좀 쉬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는 완전한 휴식을 좀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안면마비 때문에 눈이 암 감기고 이러면은 각막에 자극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대를 착용한다든지 안연고나 우리 인공누액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눈 보호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운동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연습을 바로 시행하셔야 돼요. 안면 운동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손을 이용해서 걸어주고 이렇게 펴주고 높여주고 하는 이제 거울 보면서 시행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좀 둔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비가 발생해서 감각이 둔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사지를 이용해서 양쪽의 감각을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마사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줘야 혈류가 늘면서 신경의 회복도 좋아지고 근육이 굳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핫팩 있잖아요. 그것을 마비가 온 쪽에 자꾸 이렇게 대줘서 찜질하듯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쪽만 너무 찜질을 하다 보면 안면 감각의 차이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는 꼭 반대쪽도 한 번씩 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급성기의 치료와 관리 방법입니다. 아급성기라고 하면은 뭐냐면 초기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게 되잖아요. 그거를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복용하시게 되는데, 그 이후의 단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2주 정도 이후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초기에는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급성기부터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주 3회 이상 침 치료를 꾸준히 받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침 치료는 빠를수록 그리고 잦을수록 나중에 좋아질 때까지 끝까지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부터는 이제 한약 복용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복용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마비가 발생한 쪽에 혈류량도 늘려주고 신경 보호하는 약재들을 쓰기 때문에 신경의 염증이나 부종이 발생하는 것을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인체 전체의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하는 방법으로 증상의 회복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침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신경을 역으로 자극하는 방향으로 신경의 회복을 높여주고, 그리고 신경 부종을 억제해주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상진료 지침상으로 한약의 권고 등급은 B등급입니다. 침치료를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한 A등급이기 때문에 침치료보다는 효과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침치료와 함께 한약을 시행을 했을 때 보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 측면에 있어서는요, 아까 급성기에는 무조건 충분한 휴식을 취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급성기에서는 조금씩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시는 시기거든요. 대신에 과로와 스트레스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이 증상이 면역력 저하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과중해지면은 증상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보다 악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 피해 주시고, 평소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운동도 같이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수면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시행해 주셔가지고 몸 컨디션을 좀 건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시행해 주시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안면 운동이나 그리고 안면 마사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시행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완치시키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거든요. 만성기로 가기 전에 완치를 시키는 것이 우리 가장 좋은 이상적인 1차적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기 치료 및 관리 방법입니다. 만성기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6개월 이후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안면마비 치료 적절하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신 분들은 우리 1차적인 치료 목표를 3개월 정도 수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에 이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은 3개월,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좀 증상이 좀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만성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회복 속도에 좀 차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처음에 약 2주 정도는 증상이 악화하다가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이제 증상이 좀 빠른 속도로 좋아지게 되는데요. 흔히 고속도로 달리는 속도로 좋아져요 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후에 3개월 정도는 조금 회복 속도가 좀 더뎌져요. 국도 달리는 속도로 좋아지고, 3에서 6개월 이후의 기간에는 오솔길을 달리는 속도로 좀 더디게 좋아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회복 속도가 점점 좀 더뎌지는 시기를 바로 우리 만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것이 우리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꾸준히 내가 다 좋아질 때까지 시행을 해야 완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매선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선 치료는 뭐냐면 얼굴에다가 녹는 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면 비대칭이 발생한 부위를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만성기에 증상이 좀 남아있으신 분들은 매선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방에서는 이제 만성기에 접어들게 되면
되면 안면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보톡스나 뭐 이런 이제 치료들을 활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뭐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증상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의 회복 속도가 더뎌졌다고 해서 절대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치료를 시행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유증 관리 기간입니다. 후유증 관리 기간은 주로 이제 1년 이후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신경에 마비가 발생을 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약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로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좀 영구적으로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년 이후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이제 후유증기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또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3대 후유증이라고 해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 주변의 경련, 아니면 입 주변의 경련이 나타나기도 하고,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눈만 감으려고 하는데 입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연합운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식사하고 저작할 때 우리 눈물이 발생하는, 신경에 불필요한 연접이 발생, 이상신호가 발생해가지고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대 후유증은 일반적인 마비가 회복하는 속도보다 더 좀 더뎌요. 어떤 분들은 우리 1년 반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년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주로는 이제 침 치료가 되겠지만, 그런 치료 방법을 꾸준히 좀 지속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면신경마비는 평생에 있어서 재발할 확률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과로나 스트레스 관리 꼭 좀 시행을 해 주시고, 혹시 귀 뒤에 통증이 나타나면서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한의원에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빨리 치료를 시행하셔야 우리 후유증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재발하는 경우는 후유증의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방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나 컨디션에 의해서 영향도 많이 받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지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저하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안면에 감각에 이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 뻑뻑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침치료를 시행하시면 약 2주 정도만 시행하셔도 가벼운 증상은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의 영향, 그리고 컨디션의 영향에 따라서 얼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치료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 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을 좀 아프게 맞아라, 느낌이 오게 맞아라 라고 하는 점인데요. 한 가지 연구를 보여드릴 텐데, 355명 환자를 모아가지고 한쪽은 그냥 일반적인 침치료, 가볍게 침치료 툭툭 놓는 것만 시행을 하고, 한쪽은 침을 놓고 듣기라고 해서 돌리기도 하고 긁어주기도 하고 전기를 걸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에 자극을 더 세게 주는, 뭔가 더 강한 자극, 강한 느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듣기다라고 하는데, 듣기를 시행한 군에서 회복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완치율로 따졌을 때 이쪽 침치료만 시행을 했을 때 77% 정도가 나왔는데, 이 침치료에 듣기를 함께 시행을 하는 환자군에 있어서는 94% 정도까지, 그러니까 17% 정도 회복률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건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더 크게 잡혔을 수 있습니다만, 이 완치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듣기, 그러니까 침을 조금 더 느낌 있게, 우리 전침 자극을 할 때도 조금 더 느낌 있게 받아주시는 것이 회복 속도에 더욱더 도움을 주고 완치율도 높여준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한약의 병행 치료를 고려해라 라는 점입니다. 침 치료만 시행을 한 것보다 침 치료랑 한약 치료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침 치료만 시행한 군에서는 초기 치료 회복 속도, 그러니까 증상이 점점 악화하다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기간이 약 16일 정도에서 나타났는데, 침 치료랑 한약 복용을 동시에 시행을 시켰더니 12일 정도에서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약을 동시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초기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 치료 회복률, 그러니까 완치율이죠. 완치율도 침 치료랑 한약 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군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였거든요. 때문에 한약 복용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면마비에 대해서는 한약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한제 분량에 약 5만 원 내외 정도로 저렴하게 우리 접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너무 한약 고가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약 복용을 시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팁 세 번째, 우리 가장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꾸준하게 치료해라 라는 점입니다.
초기 치료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테로이드랑 침 치료 3일 이내로 빨리 시행해 주시는 것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꼭 치료를 중단하신 분들은 더 악화돼서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때문에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다 나을 때까지, 후유증이 없을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꾸준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마비 자연 회복률이 67%에서 71%입니다.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잘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은 76.7%까지 완치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복용과 함께 침 치료를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잘 시행하신 분들은 83.3%까지 완치율을 높일 수 있고요. 남들이 못 알아보는 정도까지는 98.1%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시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안면마비 걸리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